딱 두 달 샷다를 내려버렸어요.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달 만에 이 가게를 또 한 1억 2천 들여서 이렇게 인테리어 좋게 하고, 이 인테리어도 제가 다 직접 했거든요. 두 달 만에 1억 2천만 원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냥 날렸죠 그냥. 1억 2천 안녕. 네. 날아가신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이거 그냥 다 망한 거예요. 그냥 망했습니다. 그냥 망했어요. 그냥 깔끔하게. 두 달 만에. 근데 그 표정이 점점 나오려고 그래. 두 달 너무 만에.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사업에 계속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뭐가 생겼냐면 그냥 맷집이 생겼겠죠. 네, 맷집도 강해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가를 했던 거는 결국은 사람의 말을 믿고 저는 이제 했었던 건데, 그때 당시에 바베큐 하나를 2만 원짜리 바베큐 하나를 팔면 10,000원이 남는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50% 마진이죠. 네. 모르겠어요. 그때도 지나가고 생각해보면 제가 뭐가 쉬었나?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마진율, 그리고 뭐 엑셀로 해서 퍼센테이지 몇 프로.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한 달 정도 장사를 한 뒤에, 그러니까 니네 뭐 하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맞는데 니네 왜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냐? 자기네는 그 수치가 맞고 딴 데는 그렇게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좀 더 해볼게. 한 열흘 정도 더 했는데, 뭐 로스율도 그냥 장사를 하면 할수록 남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손절이에요, 손절. 네. 사업이 망할 것 같으면 저는 그걸 붙잡지 않아요. 그냥 포기해요, 저는. 단 60일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1억 2천을 투자했어요. 아, 이거 웃긴 얘기인데? 그래서 그거를 접고 여기 샷다를 내렸어요. 그냥 아예 이 홀을 장사를 안 하고 그냥 아예 샷다를 내리고, 배달의 민족 어플을 공부를 했죠, 제가. 배달의 민족 어플을 봤어요. 들여다봤어요. 그때 가서. 근데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돌파구를 찾았어요? 그냥 새벽 5시, 6시고 잠을 안 자고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이 회사 다니면 직원들 피곤하겠네.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플랫폼은 결과적으로는 광고 플랫폼이거든요. 이런 개인 업주들이 광고비를 지불하고 거기에 대한 광고 효과를 누리는 광고 플랫폼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내가 갖고 있는 바베큐 메뉴가 치킨탭에서 일정량의 광고비를 지불했을 때 뭐 7배, 8배의 광고 효과가 나고, 똑같은 금액을 패스트푸드에 냈더니 뭐 18배, 20배, 많게는 막 어떤 그 깃발의 위치에 따라서 30배까지도 나더라고요. 이거는 어쨌든 배달의 민족 안에서의 노하우를 말씀하시는 예, 그쵸. 근데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지 봤더니, 경쟁력이 결국은 치킨보다 패스트푸드가 경쟁력이 낮더라고요. 진입 장벽이. 그래서 그거를 판 거예요. 원래는 이거 닫고 개발하려고 했던 아이템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돈가스집을 할까, 돈가스 배달집을 할까. 요식업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왜냐면 난 이거 투자한 거를 뽑아야 되니까. 이거 샷다를 내리더라도 주방은 살아있으니까, 주방은 살아있는 거를 난 배달을 해야지. 이게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다행인데, 네, 그렇죠. 대부분이 원전 찾으러 갔다가 죽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송 대표는 88 시장복으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 10개면 패스트푸드는 하나 정도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광고비 효율이 높은 거지. 이를 똑같은 금액을 썼을 때 그 효율을 본 거지. 이분이 광고회사를 하셔가지고 그 맥을 빨리 짚은 거야. 제가 그럼 패스트푸드를 해야 되겠다는 찰나에, 저희 그 시골에, 제가 살던 그 시골에 30년이 넘은 햄버거 집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있고. 야, 제가 30년 됐으면 역사와 전통이. 그게- 혹시 배를 이어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요, 그 사장님이 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두 분 부부신데, 거기 하고 계신데, 그 햄버거를 저는 너무 좋아해서 제가 시골집에 내려갈 때마다 2개씩 먹고 막 싸우기도 해요, 서울에. 몸을 보니까 2개도 드셨겠네요. 5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제가 그 햄버거 너무 먹고 싶은데, 배달민족에 저희 이제 햄버거 자체가 진짜 옛날 버거잖아요. 근데 거기 딱 옛날 버거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롯데리아도 이겼어요, 저희 시골에서. 그 롯데리아가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별이 4.7!
그 정도. 아, 롯데리아가 입점을 했다가. 네, 나갔어요. 그 시골에서. 나갔으니까. 네, 나갔어요. 지금은 이제 롯데리아가 지금은 다시 들어와서 잘 하고 있지만, 그럴 정도의 시골에서 인기가 되게 좋았었던 햄버거 집인데, 제 햄버거의 이름은, 브랜드는 다르지만, 저희 햄버거 메뉴의 구성은 똑같아요. 뭐, 스페셜버거, 더블버거, 에그버거, 치즈버거, 뭐, 이렇게 시장버거, 이런 식으로. 이 메뉴의 이름은 그 메뉴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하지만 뭐 내용물이나 이런 거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모토가 된 거예요. 그거를 베이스로 내가 좋아하는 맛인데 그 옛날 버거에다가 우리는 번을 더 크게 그리고 안에 내용물을 더 실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또 나름 개발한 특제 소스가 있어요. 그 맛을 한 번 더 돌려서 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먹기엔 옛날 맛은 맞아. 근데 저희 리뷰에 보시면 옛날 맛인데 업그레이드된 맛이에요. 라는 그러니까 제가 원한 그대로가 잘 나왔어요. 5점 만점에 4.7이에요. 그리고 위에 뭐 3천이라고 써있고, 밑에 댓글이 살벌합니다. 쭉쭉쭉쭉 내려가고. 그래서 포장지는 지금 그 시골에 있는 그 햄버거집은 그냥 종이 포장지예요. 근데 저희 거 보시면 은박 포장지거든요. 그 은박 포장지는 제가 완전 더 애기 때,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집 앞에 포장마차에서 500원에 팔던 햄버거집이 있었어요. 포장마차 아저씨가. 그 햄버거 포장지가 은박지였거든요. 근데 그 은박지만 보면 아 이거 맛있겠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어린데 그런 추억이 아직도 있어요. 벌써 30년도 넘은. 그러니까 이분이 정서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귀는 얇고, 근데 한 번 파면 끝을 봐. 그래서 대단하네. 진짜 말씀드리면 이 시장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비즈니스나 사업적인 뭐 이런 거는 잘하지만 뭐 이렇게 컴퓨터를 잘 다루고 뭐 이런 걸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88 시장버거라는 처음에는 시장버거를 하려다가 아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88을 붙이자. 뭐 여러 가지의 대안을 한 10번 고민하고 로고를 10분 만에 제가 만들고 이름을 제가 10분 만에 또 만들어서 로고를 띡 내놓고 야 이걸로 우리 같이 있는 이런 직원한테 메뉴 구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고해 올렸어요. 햄버거하고 흰우유 먹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햄버거와 예, 하얀 우유. 하얀 우유. 이게 너무 그 애들 우리 어릴 때 그거잖아요. 애기 입맛. 네, 엄마들이 하잖아요. 애기 입맛. 콜라도 좋지만 그래서 또 우유를 사다 놔야 되는데 내가 이게 또 얼마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잖아. 그게 바베큐가 그렇게 사람을 계속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멸균우유는 유통기한이 한 2달씩 돼. 그래서 야 멸균우유 사. 인터넷으로 멸균우유 갖고 와. 그래서 멸균우유 싸. 그리고 리뷰도 하는 사람들 멸균우유 하나씩 다 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의외로 햄버거하고 우유가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야. 근데 또 이게 옛날 버거니까 멸균우유하고 이거하고 또 잘 어떻게 보면 맞은 거예요. 리뷰가 자연스럽게 많이 달려요. 지금.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동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고, 이게 뭐지? 근데 제가 아까 리뷰 중에 이게 포장이 배달을 하다 보면 국물이 흘릴 수도 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얼굴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사장님, 혹시 배달 진짜 이렇게 오는 건가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흘린 국물도 맛있다는 거죠. 근데 리뷰라는 거는 맛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가게의 서비스. 맛과 서비스를 통틀어서 배달까지 한 모든 거를 그 토탈해서 하는 게 평점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 이제 1억 2천을 날려먹었어. 네. 그리고 근데 그 무자본으로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아, 시험 봐요? 네. 네, 그쵸. 근데 이제 어느덧 3개월이 됐는데 첫 달에 네. 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어요? 저희가 정확하게 그 배달의 민족에 등록한 건 6월 28일이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해서 7월달, 8월달이 그 휴가철이잖아요. 네.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2천만 원씩은 찍었어요. 1,900, 2,000원. 첫 달, 둘째 달에. 그리고 9월 달에는 한 2,300 정도 찍은 것 같고. 근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만든 브랜드, 내가 만든 햄버거가 우리나라의 중심 강남 바닥에서 유명해졌다? 이것만으로도 이게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느낌이 아니에요. 자기가 갖는 이 프라이드는 만족감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88 시장버거라는 이름이 네, 그쵸.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나 성형수를 모를 수 있어. 근데 88시는 알아.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 이게 얼마나 좋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천만 원을 팔았어요. 네. 근데 저희는 원가 그
그 원자재 비율 코스트도 상당히 낮아요. 근데 2천만 원을 팔았는데도 한 450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거꾸로 파봤어요. 저희는 풀 배달을 했잖아요, 2달 동안. 네. 풀 배달만. 네, 배달만. 테이크아웃이나 포장 1도 없이 풀 배달. 네. 배달대행료 플러스 그 배달의 민족에 주는 광고료가 600만 원. 그게 전체 매출의 30%예요. 배달업을 하는 업종은 무조건 뭐 저희 브랜드뿐만 아니라 어떤 거든 30%에서 30% 언더 혹은 30% 초반의 식자재 코스트가 나오지 않으면 그 배달업을 하면 안 돼요. 제가 판단한 건 그래요. 30% 600만 원은 광고비 나가고 30%는 식자재는 1200이잖아요. 그럼 800만 원이 수익이에요. 근데 2천만 원이면 직원 한 명 정도는 알바로 써야 돼요. 피크 타임에. 그러면 뭐 150만 원 나가고 그러면 1200에 1350에 거기다 가게세 얼마 나가고 거기다 뭐 기타 부자재에다가 뭐 관리비 나가고 하면 500에서 왔다리 갔다리 정도의 수익이죠. 2,800 팔면. 순이익이 그쵸. 500만 원씩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되게 타이트하게 제가 계산을 한 거고, 네. 뭐 그 가게 업주나 점주, 그리고 가게세, 가게 관리비. 저희는 보시면 가게가 40평짜리예요.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저희는.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이제 팩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금 뭐 가맹점주들이나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 브랜드는 그런 것 같아요. 카페의 마진을 가지고 매출은 뭐 치킨집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배달집의 매출은 나요. 근데 마진은 훨씬 크죠. 이 한식 배달하는 뭐 브랜드들도 있고 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평균 배달 풀 배달만 하시고 주방만 갖추고 하는 분들 10%에서 15% 나가요. 되게 조금.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3천만 원 팔면 한 300, 350 뭐 요 정도 가져가요. 한식. 예, 한식이나 뭐 분식. 돈가스, 분식, 기타 등등 다. 그리고 분식은요, 그러니까 치킨, 분식, 한식 요런 탭들 있죠. 경쟁이 어마어마하고요. 여기서 성공하려면 말도 안 되게 맛있어야 돼요. 뭐 아시겠지만 강남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특수한 상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브랜드는 강남에 다 들어오고 싶어하고 일단 강남에서 터져야 전국을 갈 수 있는 강남에서 터져야 뭐 프랜차이즈 업을 하든 그 브랜드가 산다라는 이미지는 모든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 갖고 계실 거예요. 고정화 돼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 강남에서 뭐 맛집 랭킹 뭐 1, 2, 3등 안에 들어 있어요. 그냥 그거 3달 만에 됐고 약속드릴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만약에 내가 이사를 하다 내가 프랜차이즈 본사 내가 또 망해. 그러면 보통 프랜차이즈가 망하면 가맹 점주들 다 도산이에요. 제가 망해도 점주들은 살 수 있게끔 레시피를 다 공개해드릴 거예요. 와. 그리고 그 소스나 저희만의 소스들이 있어요. 그거를 공급받을 수 있게끔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 물류를 통하지 않아도. 그러면 저희 물류를 통하자면 조금 일은 많아지겠지만 장사는 계속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맹점주분들, 예비 창업자들한테 가장 큰 베네핏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프랜차이즈는 다 물류로 돈 벌어요, 물류로. 그렇지. 뭐 요새는 가맹비 뭐 싸게 든다, 뭐 교육비 싸게 든다, 뭐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 되게 안 하세요. 결국은 물류를 쭉쭉쭉쭉 지네들이 대주다가 본사가 망하면 그 물류를 대줄 수 없으면 결국은 마시병이에요. 마시병하면 그냥 줄줄 도산이에요. 손님들도 다 알네. 네. 그럼 창업주만 알 거 아니야. 소스 네. 맞는 비율을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대요. 자기만 후적권에서 딱 만들어서 야 포장해서 내보내. 딱 이게 비율을 아무도 모르. 이 브랜드를 띄우는데 저는 마케팅 비용을 많이 사용을 해야겠죠. 브랜드를. 왜냐면 저는 광고 회사를 해봤기 때문에 광고의 중요함이. 그 광고의 중요성을 알아요. 광고라는 건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하면 돈 하죠. 쓴 만큼 효율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돈을 아무리 써도 안 되는 브랜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베큐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이 1억 2천 플러스 알파 광고비를 어마어마하게 썼거든요. 근데 안 돼. 아이고 바베큐요. 뭐 네이버 광고, 페이스북 광고, 뭐 인스타 앞으로 광고. 송 대표님 만나가지고 네. 화를 좀 내게 할 때는 바베큐. 아니에요. 근데 또 바베큐 때문에 요식업을 알게 돼서 그걸 또 연구를 해서 이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전화 위복이 된 거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요 그냥. 이게 저희가 지금 궁금한 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아직 일단은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놓은 금액은 4,300 정도인데 뭐 힘드신 분들 있을 거 아니야. 사정이 다 달라요. 그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갖고 있는데 뭐 업종을 전환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뭐 찾아오시면 그 상황에 맞게 자기 자금 사정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하는 그냥 서로 합리적으로 그냥 같이 잘 되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냥 진짜 소자본 창업 생각해요. 저는 뭐 지금 웬만한 삼겹살집 하나에도 1억, 2억씩 그냥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정도 아니고 진짜 한 맥스로 진짜 가게 보증금, 권리금 다 포함해서 맥스로 한 5천에서 6천 정도 사이 들어가서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팔아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 배달로 하면 500이지만 뭐 홀이라도 테이블 한두 개라도 있으면 홀과 테이크아웃을 무조건 같이 해서 3중 구조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사정 봐줘가면서 친절한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왜? 많이 망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맛을 보면 아주 특별하진 않은데 그래 이 맛이에요. 왜냐면 누구나 다 아는 그 맛인데 이 타겟층이 딱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타겟층은 3, 40대예요. 3004. 왜냐면 20대의 어린 친구들한테 이걸 먹어보라고 먹이니까 맛있는 그냥 별로 맛 없는 맛이야. 걔네들이 내가 봤을 때 그 표정이 소스 이게 무슨 맛이지? 사라다 빵인가? 왜냐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익숙한 맛이지만 젊은 친구들은 지금의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 있고 장담하건대 어설프 치킨집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야. 쓸데없는 거에 1억씩 투자하지 마시고 일단 송 대표를 만나서 88 시장 보고 도전!